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8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주 대 인도네시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호주는 꾸역승의 대가다. 우승 후보라고 하기에는 공격에서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기색이 역력하다. 물론 피지컬에서 인도네시아를 압도할 호주가 박스 안에서의 우당탕골 상황에서는 우위를 잡을 수 있고 인도네시아가 유일하게 할 수 있을 롱볼에 대한 대응도 별로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기본적인 체급이 물리적으로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전에서는 체급을 감안하더라도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못했다. 애초에 호주와의 롱볼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별다른 대응을 하기에는 피지컬 차이가 매우 크나 롱킥에서도 경합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못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센터백 리더는 수비적인 불안과 함께 2분 내에 롱패스 미스 2개를 저지르며 팀 동료에게 일가를 듣기도 했다. 호주가 우세할 것이다. 우당탕골을 만들고 수비가 지키는 식으로 꾸역승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 꾸역승마저도 피지컬에서 완벽하게 열세인 인도네시아를 상대로는 잘 통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가 역습으로 뭘 하려고 해도 호주 수비를 피지컬적으로 이기기 어렵고 애초에 패스의 정확도가 3차전에서 매우 엉망이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경기 호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타지키스탄 대 아랍에미리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타지키스탄은 레바논을 극적으로 잡아내면서 16강에 합류했다. 다만 VAR로 취소된 것 포함 모든 골은 상대의 퇴장자가 나온 뒤에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타지키스탄이 어드밴티지가 없으면 상대를 제대로 제압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했을 것으로 본다. 뒤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축구를 구사하는 것은 아랍에미리트와 동일한데 상대와 비교하면 체급에서도 아직은 타지키스탄이 아래다. 아랍에미리트는 2차전에서는 퇴장자, 3차전에서는 이란이라는 체급이 높은 상대를 만나서 플랜 A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했다. 다만 3대1로 이겼던 홍콩전에서도 몰아붙인 것에 비하면 골이 더 나와야 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공을 너무 신중하게 돌리는 모습이라 상대 수비가 복귀를 하기까지 시간을 준다는 면이 단점으로 꼽힌다. 물론 평가전에서는 빌드업 축구로 하위 팀을 잘 잡아내는 면모를 보이기는 했다. 타지키스탄이 퇴장 등 어드밴티지가 없으면 상대를 잘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물론 아랍에미리트도 신중하게 공을 돌리는 것 때문에 몰아붙이는 것에 비해서는 골 기록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편은 아니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어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적도기니 대 기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적도기니는 현재 보여주고 있는 화력은 네이션스컵 내 최고라고 볼 여지도 큰 상황이다. 특히 30%의 점유율만으로도 4골을 퍼부은 코트디부아르전 효율은 놀라울 정도다. 사실 역습 상황에서 양풀백의 지원으로 5명이 가담하는 공격이라서 득점을 위한 무브의 인원이 적게 참여하는 모습은 아니다. 물론 자신들이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는 불안감과 잦은 슈팅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기니가 그렇게 조별리그에서 좋은 화력을 보여준 전력은 아니다. 기니는 끈끈함은 나름 합격을 줄 수 있으나 3경기 2득점에 그친 득점력이 문제다. 특히 슈투트가르트에서 아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던 기라시의 이탈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오가 공백을 어느 정도는 메우고 있지만 기니가 보여준 저력이나 수비는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다고 해도 이런 득점력으로는 한골 싸움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다. 적도기니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일단 역습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아서 낮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음에도 화력은 대회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니의 화력과는 비교를 불허하는데 적도기니가 슈팅 위기를 많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기니가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로는 한골 싸움에 있어서도 기니가 불리한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번 경기 적도기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집트 대 콩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는 모든 경기를 2대2로 마쳤다. 다행히 16강에 진출은 했지만 우승 후보다운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가나가 자멸해준 덕을 톡톡히 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수확이라고 한다면 살라가 부상을 당한 와중에도 2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에서의 살라 의존도는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다만 살라 의존도를 줄여놓으니 수비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버린 점은 아쉽다. 콩고민주공화국이 득점력이 아쉬운 팀이기는 하지만 이집트는 모잠비크에게도 2실점을 기록했다. 콩고는 3경기 2득점 2실점을 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장점은 끈끈함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이 팀의 경우 바캄부와 위사의 기량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집트와 비교하면 공격에서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모로코와 잠비아전에서 모두 실점을 먼저 허용했음에도 동점골을 성공시켜서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집트의 불안한 수비를 한 골 정도로 공략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이집트의 수비가 조별리그 내내 불안한 상황이다. 물론 살라가 없는 상황에서의 득점력도 이집트가 증명한 상황이고 콩고민주공화국은 어쩔 수 없이 전력 차이로 인해서 위사와 바캄부의 개인 기량에 공격을 맡겨야 하는 상태다. 공격에서의 차이를 감안하면 이집트가 근소하게 우세하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